그런 측면에서 5만 장, 5만 장, 5만 장, 5만 장, 6만 장, 26만 장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들어온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이번 에이펙 회담에서 젠슨 왕이 등장해서 우리나라에 GPU 26만 개를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개가 안 되는 GPU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분산되어 있었죠. 거대한 모델도 못 돌리고 GPU 수급 자체가 어려워서 전부 다 뭐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아니면 전부 다 미국이 가져가고 약간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획기적으로 많이 GPU를 가지게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GPU를 공급을 받은 이유와 함께 사실 지금 이게 언론에 그냥 GPU라는 얘기만 드는데 대한민국의 인프라, AI 관련된 인프라가 다 발전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 GPU 26만 개의 공급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파악해보고 이게 AI 관련해서 그리고 에너지, 전력망 온갖 것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왜 젠슨 왕은 한국을 꼽았는지까지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팩트 체크를 해보자면은 엔비디아가 26만 개의 블랙엘 AI 칩을 사우스 코리아에 공급한다. 블랙엘 계열이라고 얘기가 되니까 지금 올해 설치가 되고 있는 그레이스 블랙엘 200 같은 그 정도 급의 가장 최신 GPU, 옛날 GPU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안 그래도 수급이 어려운 상황인데 26만 장을 공급을 한다라니까 외신에서도 크게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AI GPU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순위로 봤을 때 전 세계 3위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는데 3위라고 하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너무나도 많은 GPU를 가지고 있긴 하죠. 지금 중국 제재가 있긴 하지만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매출 기준이긴 하지만 수천만 대에 해당하는 이 GPU가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26만 개의 GPU를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게 됐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대체 뭘 해볼 수가 있고 이게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추산되고 있는 게 한 10,000장에서 6만 장 정도로 GPU가 확보돼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26만 장이 추가되면 이제 30만 장이 넘죠. 최근에 이제 하정우 AI 수석님이 이게 브리핑 자료를 정리하면서 인터뷰도 하신 내용을 살펴보니까 영국이 최근에 12만 장 확보한다면서 야 우리도 엄청나게 확보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준이 우리가 갖게 된 거죠. 1년에 엔비디아가 만드는 이 서버용 GPU가 한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데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 약간 안 되는 그 정도의 GPU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GPU가 없어서 결국은 AWS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그런 클라우드 기반에 있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러면 이제 그냥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나라에 지어진다라면은 국가적 규모의 대규모의 어떤 GPU 인프라가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이 소버린 AI에 관련된 거대한 LLM을 만들 수도 있는 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내용을 까보자면은 자 제가 숫자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렇게 네이버 6만 장, 한 1만 장 좀 더 많아요. 누구보다도 이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SK 5만 장, 삼성 5만 장, 현대도 5만 장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위에 있는 5는 정부에서 주도로 해서 5만 장을 또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라든가 아니면은 뭐 KT도 뭐 이런 클라우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원래는 해외에 있는 뭐 아마존 AWS나 아까 말씀드린 구글 클라우드 이런 빅테크들의 거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도 클라우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 GPU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 아예 진입을 못하고 있었던 시장인데 네이버나 KT 같은 기업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하면서 예를 들어 뭐 국내에 이제 사업 여시는 비즈니스 스타트업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에 연구용으로 이런 AI 개발 인프라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 AI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라든가 뭐 KT, SKT 이런 클라우드가 중점적으로 가겠죠, 일단은. 거기다가 삼성전자나 SK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제조 이런 거 반도체 중심이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지금 엔비디아는 GPU를 제대로 이제 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러한 반도체 제조 기업들의 뭔가 반도체 수요를 올릴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내에 제조를 하는데 이 AI 팩토리라고 하잖아요. 반도체 제조도 결국은 공장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최적화해서 뭔가 만들 수 있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AI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에뮬레이션을 해가면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거쳐보게 되면은 그만큼 품질 향상도 확실히 될 수가 있겠죠. 더구나 이 현대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이 제조가 강한 기업이잖아요. 뭐 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라든가 뭐 공장 온갖 것들 이런 모빌리티라든가 중공업 관련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엔비디아 GPU가 1년에 한 3,400만 장 중에서 10% 좀 안 되는 수준의 26만 장을 구축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올해 갑자기 들어오거나 내년에 1년 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SK 같은 경우에는 1차 단계가 2027년 말 목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람들이 잘 얘기 안 하던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쭉쭉 GPU를 도입을 할 건데 하정우 AI 수석님이 이제 브리핑 내에서
대해서 기자님들과 이제 간담회한 내용들을 들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는 모두 다 이제 들어올 것으로 혹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일단 이게 워낙 수급이 빡빡하죠. 블랙에 지금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힘든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당장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의미는 일단 거의 30만 대 수준의 GPU를 일단 우리가 받기로 했다. 나중에 생산하면은 한국 우선으로 줄게 라고 하는 거를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하정선님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AI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AI 시대에 인프라가 깔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 통신 강국이지 않습니까? 통신 강국이 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휴대폰을 많이 썼나요? 그 전에 했던 일이 있죠. 바로 인터넷.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군대를 안 가셔가지고 많이 연구 계신 이제 스티븐 유승준 씨도 그때 당시에 나는 ADSL 하면서 메가패스 막 두루넷 이런 광통신 케이블을 국가적인 주도에 의해서 쫙 깔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통신을 처리할 수 있었고 그게 유선 통신이 기반이 되다 보니까 무선 통신도 한 발 더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인프라가 잘 깔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아직까지 통신이 잘 되는 나라가 잘 없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문화라든가 이런 걸 선도할 수 있고 지금의 유튜브 플랫폼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K-팝 문화들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는 계기도 됐었죠. 그만큼 빨리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인프라가 갖추게 됐는데 지금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고 투자가 전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해서 GPU가 일단 구축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 뭡니까? 지금 맨하탄 크기 정도 되는 거대한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메타가 짓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AI 똑똑한 사람들 전 기업에서 다 불러가지고 엄청난 돈 주면서 다 데리고 왔거든요. 소수만 데리고 와서 뭔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도 돈이지만 돈도 정말 많이 받지만 가장 큰 모티베이션, 가장 큰 동인이 뭐냐? 이 데이터 센터에 있는 이 수많은 GPU들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우와 짱인데?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왜냐? 빅테크에 있다 보면은 구글이건 뭐건 다 기업에 있으면은 그 GPU에서 트레이닝 용으로도 있을 거고 인퍼런스 용으로도 있을 거고 서비스 용으로도 이 GPU를 나눠 써야 되죠. 그렇게 나눠 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자기가 할당해서 연구개발할 수 있는 혹은 테스트할 수 있는 GPU 할당수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한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또 인사이트를 얻는 게 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2,000개밖에 안 됐고 그것도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GPU 몇만 개의 구축된 인프라를 돌려본 인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안 돼서. 우리나라 AI 엔지니어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안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해보려고 하면은 외국을 나가야 된다는 거죠. 빅테크에 나가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돈을 많이 주지도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라든가 연구개발 인프라 자체가 연구소 자체가 자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고 싶어도 못 주는 환경도 있고 그리고 계속 줄 수도 없는 환경이 있다는 거죠. 여기 삼성, 그다음에 현대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의 GPU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된다라면은 예전에는 겨우 몇 개 엮어서 쓰던 그 AI 모델을 돌리던 거를 수천 개, 수만 개 엮여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거대한 모델을 트레이닝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 거대한 모델에 맞는 또 새로운 연구가 우리나라 베이스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정부 주도로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젠슨왕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은 결국은 한국 같은 경우가 피지컬 AI를 테스트베드로 쓰기에 정말 좋은 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LLM을 떠나서 이제 피지컬 AI, 메타버스라든가 현실을 그대로 가상세계에 옮겨놓는 거라든가 아니면 휴머노이드를 포함해갖고 이 피지컬 AI를 구현하는데 소프트웨어 역량도 우리나라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하드웨어 쪽도 HBM을 중심으로 뭔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양쪽이 다 되는 데가 사실 잘 없어요. 물론 중국이 잘하죠.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잘 안 되잖아요. 현대를 비롯해서 두산 같은 기업들 이런 자동차, 조선, 에너지 이런 관련돼가지고 팩토리 기반, 공장 기반으로 이 제조업의 기반이 너무나도 잘 다져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정부도 이렇게 계속 엔비디아 불러와서 이렇게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젠슨왕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이제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사실 TSMC가 있는 대만에도 하기 좋겠지만 너무 중국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안보적인 리스크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일본 아니면 한국인데 한국이 지금 HBM에서도 앞서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젠슨왕 입장에서는 충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GPU 5만 장이 만약에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들어오게 될 텐데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준비가 되죠. 대체 뭐가 준비가 안 되느냐? 바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전력망, 송전망 문제입니다. GPU가 전력 소모가 엄청나고 이게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액체 냉각, 액침 냉각까지 고려되고 있다라는 영상 내용들을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여러 번 많이 설명드렸죠. 그렇게 이제 전력 소모가 많이 드는데 이러한 GPU 지금 저거 한 칩을 박아 넣는 것도 아니에요. 저런 칩 두 개에다가 그레이스 CPU 하나 붙여가지고 GB200이라는 이런 보드가 하나 생기잖아요. 저런 보드가 있는데 저런 걸 또 여러 개 엮어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렉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렉 시스템이 여러 개 박혀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건데 얘네들의 발열은 둘째치고 이 전력을 누가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들이 다 서울에 몰려있거든요. 그만큼 서울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소모를 하고 있는데 신규로 뭔가를 하려면은 여러분 이제 이 개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막 이제 전력을 생산하잖아요. 전력을 생산하면은 그 전력은 바로 쓰여져야 됩니다. 잠깐 이렇게 뒀다가 쓰고 물 빼듯이 탱크에 담아뒀듯이 한 역할을 못해요. 그거 한 역할을 우리가 보통 이제 ESS 같은 이제 배터리 담아놓는 역할을 하죠. 즉각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면서 바로바로 쓰는 형태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그 발전소에서 전력을 가져와서 공급한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말 그대로 송전망이 있어요. 전력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력망을 거쳐가면서 이게 이동하는 중간에도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 센터 지을 때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에너지를 바로 박아놓는다. 뭐 이제 SMR 같은 거, 핵발전소 같은 거, 풍력 에너지 바로 박아놓는다. 근데 풍력 에너지라든가 아니면은 솔라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게 안 되는 이유가 걔네들이 전력을 바로바로 쓰면서 공급해줘야 되는데 공급하다가 말았다가 이러면은 이게 얘네들이 GPU도 고장도 잘 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서버는 계속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5만장, 6만 26만 장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지금 당장 들어온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다라는 게 설치하면 되지 하지만 그 설치와 관련해서도 아직 의견이 왈가왈부합니다. 지금 서로 막 싸우거든요. 우리 대중들도 편이 많이 갈려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GB200 칩 한 개당 한 1.2kW로 치면은 26만 장 그냥 그대로 곱해보면은 약 312만 메가와트가 나옵니다. 대충 쳐서 300메가와트라고 보면은 파워 유시지 이펙티브니스라는 얘기죠. 전체 데이터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전력을 이만큼 쓰는데 실제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쓰는 비율이 요만큼 된다 치고 나머지 뭐 이제 뭐 냉각도 시키고 뭐 전력도 예비로 공급해주고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하는 이 효율을 PUE라고 합니다.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보통 데이터 센터들이 한 1.2에서 1.5인데 하이퍼스케일로 올라가면 할수록 좀 이제 낮아지죠. 근데 효율이 안 좋아도 2까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아까 300메가와트라고 했는데 이 300메가와트에 전력 효율 PUE를 곱해야 되겠죠. 요것보다 더 냉각하고 돌린 데 드니까. 그러면 한 대충 1.5에서 2를 곱해보면은 450메가에서 600메가 정도 나옵니다.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한 1000메가와트, 그러니까 1기가와트거든요. 25만 장만 딱 생각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한 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거죠. 더나 데이터 센터들을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리퀴드 쿨링 같은 어떤 데이터 센터의 근본적인 설계가 변형이 돼야 돼요. 액체 냉각이기 때문에 냉각수가 이제 잘 순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인프라를 구축을 해 나가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쓴다 하더라도 개조 비용 같은 것들을 개조를 좀 해야겠죠. 일단 당장은 지금 정부 브리핑을 들어보면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좀 확대해가지고 뭐 송배전망을 좀 증설해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SMR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계속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피지컬 AI가 이제 된다는 거죠. 로봇도 되고 뭐 차량, 뭐 자율 주행차 이런 것도 될 거고 공장도 이렇게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 세계에서 뭔가 우리가 인지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까지 해버리는 AI가 우리나라에서 구동될 수 있다. 왜냐면 기존에 한국의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뭐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으니까 요 프레임을 그대로 AI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게 젠슨항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기대가 되는 거는 이제 대학 연구기관이라든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서 이거를 빌려줌으로써 AI 프로젝트가 이제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대형 LLM이라든가 대형 피지컬 AI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GPU를 이제 배급을 하면서 하니까 여기 관련된 또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에서 AI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질 거니까 이 스케일링 로우를 충분히 충족하면서 왜냐면 GPU를 늘리고 늘릴수록 좋은 성능이 나오니까 이런 거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이 메모리 업체들 관련해서 특히 SK하이닉스는 HBM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D램 분야에서는 이미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마켓 매출 기준으로. 삼성전자도 이제 뭐 이제 퀄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반도체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요를 받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기업, 뭐 전력 기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송배전하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어서 통신망 깔 때 수많은 그런 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많이 했듯이 이번 AI 인프라 때 우리나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 30만 장 가지고 뭐 1000만 장 되는 애들을 어떻게 따라잡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파운데이션 모델을 무조건 1등으로 만든다 이런 목적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AI 인프라입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뭔가 아이디어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이런 것들이 너무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앞으로 구비가 되어 갈 거다라는 게 너무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라든가 전력망 같은, 지금 왜냐면은 SK하이닉스가 원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뭐 팹 짓는다 얘기했는데 거기 전력이 지금 안 들어와요. 전력 자체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팹을 지어요, 반도체를. 이것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 산적돼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해결되지 않은 이런 전력 관련된 문제들, 전력 같은 것도 우리나라 이제 뭐 주거지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땅이 굉장히 좁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얘기가 돼야 될 거고요. 이제 빅테크의 인프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고, 심지어 클라우드도 뭔가 국내에서 자생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제 재밌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네이버라든가 KT, SKT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하고 있는 다양한 뭐 앨리스 클라우드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이 또 이 생태계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 피지컬 AI의 테스트 베드로서 우리나라가 잘 되면은 저는 이게 가장 큰 거라고 보는데, 구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너무 낮아갖고 젊은 세대층이 이제 노년층보다도 훨씬 더 인구수가 적잖아요. 그럼 생산성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지금 가장 뜨는 거는 AI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GPU가 공급이 안 돼도 AI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있는 일들이 대체가 되는 거는 거대한 흐름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수가 지금 계속 출산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AI로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옵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AI에서 뭔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마치 광통신을 깔아서 통신 강국이 됐듯이 우리나라 나름의 어떤 AI에 뭔가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 GPU 26만 장의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에서도 언리얼 택점 에러, 최근에 이 치킨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구독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뭐 좀 이제 흥미로운 재밌는 내용들도 공유를 드릴 예정이지만, 또 기술적으로 재밌는 부분들이라든가 신기한 것들, 이런 것들도 많이 빠르게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